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전략군, 즉 핵무기를 다루는 이 전략군에게 전쟁 비축 물자, 즉 유류를 지금 공급을 했고 3개월치를 공급했습니다. 지금 뭐 한번 해보겠다는 말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핵공격 통제기를 수도권 상공에 보내서 핵공격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북한 이러다가 정말 핵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여정이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오는 앞마당에서 바로 발편잠 하면서 협박을 했죠. 그때 블링컨은 또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했습니다. 김여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의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협박했죠. 그러면서 이제 ICBM을 비롯한 그런 장거리 핵무기의 바탕이 되는 그런 무기들 실험을 하면서 미국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발편잠, 즉 잠 설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블링컨에게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블링컨 장관이 unfamiliar but interesting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좀 익숙하진 않은데 근데 좀 흥미롭긴 하네. 그 말은 뭐냐? 가짜않다 그 말입니다. 익숙하진 않다. 그 말은 아니 이따위 국가에서 미국에게 한판 붙자고 대드는 게 익숙한 일 아니죠. 미국에 한판 붙자는 거는 진짜 뭐 전 세계 과거에 소련도 미국 보고 한판 붙자는 소리는 안 했는데 여기 지금 미국에 한판 붙자. 니들 잠 못 잘 거야. 죽는 줄 알아. 지금 이러니까 익숙한 일 아니죠. 그런데 but interesting 흥미롭네. 그 말은 정말 가짜는 일 아니야? 지금 이런 일이죠.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발편잠을 방해할 북한 ICBM 3종 세트는 뭐냐? 미 본토 타격 준비 완료되었다 라고 미국의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이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3월 16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최신 자료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전략무기의 파괴력을 높인 여력장치뿐만 아니라 미국을 사정권에 둔 세 종류의 ICBM 시험에 성공했다. 그들은 세 종류의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2017년,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 시절에 북한은 세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죠. 바로 화성 14, 화성 15, 화성 16 지금 이제 보여준 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파괴력을 높인 여력장치다. 이 여력장치는 이제 수소폭탄이거든요. 수소 핵탄두를 가지고, 수소탄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이 세 종류나 있다. 라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 현역이 지금 상원 청문회에서 3월 16일 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는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고 북한에서 미사일이 솟구치면 그것을 우리 미국을 핵공격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화성 14, 화성 15 이런 거 쏠 때 어떤 경우에는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서태평양 해상에 떨어졌고 어떤 경우에 동해상공에 떨어졌고 그래서 동해상에 낙하하고 했었죠. 그런데 솟구쳐서 올라갈 때 이거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미국이 바로 그 상태에서 세컨드 스트라이크 탁 때려버리면 어떡할 거냐. 때리고 나서 아니 얘들 지금 동해에다가 지금 떨어뜨렸는데 왜 니들 이렇게 때린 거야. 아니 우리는 솟구칠 때 우리 때린 줄 알았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여건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니들이 뭐 발편잠 이야기하면서 뭐 동해 또 쏘고 뭐 일본 관통해가지고 또 서태평양에 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려고 하는가 본데 우리 그거 미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북미 방공우주사령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북한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나라는 거죠. 강릉기지에 전진 배치된 EP-3E 정찰기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이 EP-3E가 강릉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기체가 아니고 또 새로 교체가 됐겠죠.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이렇게 3월 20일 날 오전 10시 57분에 강릉기지를 이륙해서 서해까지 완전히 한 바퀴 돌면서 감청을 하고
전자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랴오닝 항모 탐지하러 나왔나 싶어서 랴오닝 항모 계속 또 추적해 보니까 랴오닝 항모는 해사 당국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바레만, 즉 보하이만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보하이만 안쪽 내부 깊숙한 곳, 그 진앙따오 앞에서 바로 산해관이 있는 곳이죠. 그 진앙따오 앞에서 지금 새로 선출된 이 J-16 조종사들 그 항공기 이착함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그래서 보하에만 나온 적이 없어요. 보하에만 안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서 뭐 탐지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EP3E가 왔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거 탐지하러 왔다라는 게 되겠는데, 제가 이게 이제 강릉기지에 전진 배치된 거가 왜 이채롭다,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미국은 기존에 501 정보여단 있죠. 그렇게 해서 그 501 정보여단에서 운영하는 RC-12X라든지 이런 정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기지에서 운영하는 U2 정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이 북한을 정찰을 하다가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는 리베 조인트 이런 것들이 와서 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스페셜하게 더 감청을 하고 뭐 수집을 하고 이런 정보 수집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도 오키나와에서 역시 계속 리베 조인트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기지에 이렇게 아예 전진 배치를 시켜놓고 계속 이 주한미군 501 정보여단과 U2 외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더 탐지할 일이 좀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묘한 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전략군의 전시 연유 공급을 지시했습니다. 연유, 바로 이제 유류죠. 기름입니다. 3월 19일 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3월 16일 최고사령부에서 전략군 전체 전문 기술병 부대들에 대한 3개월치 전시 연유 공급 명령을 하달했다. 북한의 제1기 전투 정치훈련, 즉 동계훈련은 종료되어 육군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훈련 판정 후에 병영보수와 봄철 부업, 일상 지휘 체계로 돌아가지만 전략군은 반대로 전시 모드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지금 보도를 했어요. 지난 12월부터 올 3월까지 북한은 동계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계훈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왜 동계훈련 마무리를 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제 북한의 이제 이 군부대들이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지어야 자력 경생해서 부대 단위로 또 군량미를 확보하고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할 시기가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전쟁 때문에 뭐 다른 이 농사 행위를 못하면 북한은 내년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뭐 운운할 그 시기가 아닌데 갑자기 전략군, 즉 핵무기를 다루는 미사일 이 부대에다가 전부 3개월치 전시 유류 공급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명령은 아주 이례적이다. 언제든지 쏘겠다는 뜻이다. 라고 이제 북한군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군 내부 관계자가 이제 다 이 소식통이 있는 겁니다. 이 데일리 NK 정도 되면. 이번 최고사령부 명령은 전시를 강조했다는 점, 연유 3개월분 공급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대단히 이례적인 명령이다. 최고사령부는 3개월분의 전시 연유를 장, 중, 단거리 전술 로켓 부대들과 이동식 발사대 부대들에 전부 공급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달했는데, 일반적으로 훈련 시기에 연유를 이렇게까지 전 부대에 공급하지는 않았었다. 단순히 기동을 위한 연유만 공급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동뿐만 아니라 실제 발사에 필요한 연유를 100% 보장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언제든지 최고사령부의 공격 명령에 따른 기동 및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상부의 뜻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단 동계훈련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치, 그리고 3개월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전쟁 뭐 발생하면 3개월 내로 끝난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3개월치인데 그러면 전쟁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보급하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박이 아니고 블러핑이 아니고 실제로 기름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유 공급은 이 전략 로켓군 중에서 그 중에서 한두 개의 소부대가 이렇게 낙점이 되어서 그 부대들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하는 그 부대들에게 훈련하는 내용에 따른 딱 그만큼만의 기름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번은 훈련이고 뭐를 다 떠나서 모든 탄도미사일 부대들에게 전부 이 3개월치 기름이 전부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 연료뿐만 아니고 발사 등에 필요한 것도 바로 지금 공급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액체 연료 미사일에다가는 그 액체 연료 그리고 산화제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발사에 필요한 그런 연료까지 전부 공급이 다 되고 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모든 전술 로켓 부대들이죠. 그럼 전술 로켓을 이제 이 사람들이 장중 단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전략 로켓하고 다르기 때문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뭐 한 사거리 한 500km에서부터 200km까지 이 어간에 있는 대구형 조종 방사포부터 시작해서 스커드 미사일,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라고 하는 게 KN-15 이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왜 미국과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전술 미사일까지 전부 연료를 공급하라고 하냐. 지금 이제 후다닥 하다가 미국이 때려버린 상황이 되면 세컨드 스트라이크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미 본토에 대해서도 반격을 하지만 지금 뭐 본토가 아니라 일본, 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을 때리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니들이 우리 때리면 우리는 바로 그냥 니들 본토도 때리지만 일본하고 한국 바로 때려버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니들 우리 때리지 마.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또 억제력이고 또 전술입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세팅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니들 우리 때리지 마. 그렇지만 우리는 니들 발편 잠 못 자게 계속 이제부터 괴롭힐 거야. ICBM 쏴가지고 괴롭힐 거야. 그리고 SLBM 우리 테스트 해야 되잖아. 자, 할 거야. 그렇지만 니들은 우리 때리지 마.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블링컨이 김여정을 가짠다고 비웃었던 그 이유는 바로 E-6B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도 이천상공에서 갑자기 살짝 식별이 됐던 항적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항적 정보에 여기 날짜가 2021년 3월 19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월 19일은 표준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날 갑자기 경기도 이천상공에서 아주 잠깐 살짝 ADS-B를 켰다가 꺼버렸어요. 아주 뭐 자신의 항적을 계속 보여준 건 아니고 일부러 켰다가 끈 것은 뭐냐. 나 여기 있다. 혹시 니들 내가 있는 거 모를까 봐 내가 보여주는 거야. 잘 봐. 하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식별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머큐리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미 해군 소속이지만 전략군에서 작전 통제하는 핵전쟁 공중지휘 통신 중격입니다. 최장 8km에 달하는 거대한 초장파 주파수를 사용해서 수중의 전략 원잠에 핵공격 명령을 송신하며 지상의 ICBM 및 핵폭격기에 대한 핵무기 활성화 코드 송신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3대 핵무기가 지상에 있는 지대지 ICBM이죠. 그리고 폭격기에 따른 에서 발사하는 핵무기죠. 그리고 잠수함에서 숨어있는 이 SLBM이죠. 이게 이제 3대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긴 극초장파를 탁 쏴가지고 잠수함에 쏴라. 라는 그런 뭐 자기네들의 암호 코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제 입력한 그 표적에 대해서 쏴라. 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쏴라. 뭐 이런 기말 필요 없죠. 뭐 1번, 2번 숫자만 하나 딱 들어가면은 이거는 쏴라 말이구나. 2번은 여기는 백두산을 쏴라 말이구나. 3번 평양을 때리라 말이구나.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명령을 송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상에 있는 ICBM 그리고 또 핵폭격기 이런 데 대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코드를 활성화시키는 암호를 전달하는 이런 임무를 하는 핵전쟁 지휘 통제기입니다. 이게 지금 느닷없이 한반도 상공에 왔다가 가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것도 아주 잠깐. 제가 최소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E-6B 이 핵 통제기가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식별된 건 처음입니다.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에도 저는 이것을 한반도 상공에서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최근에 서해 상공까지는 왔었는데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 상공에 나타난 건 처음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일부러 보여줬죠. 핵무기 주변에 있어.
라고 하는 걸 북한에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러면은 북한에 깜짝 놀랄 그런 핵무기 정도 되는 그런 자산들이 어디 있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3월 10일 날 지금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3월 10일입니다. 오키나와 북방 동중국해 일대. 자, 오키나와 북방 동중국해 일대가 어디입니까? 제주도 남쪽이죠. 바로 제주도 남쪽이 오키나와 북방 동중국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해병대들과 훈련하고 있다. 오하이오 전략원잠이라고 태평양 사령부에서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공개했어요. 해병대 대원들 싣고 지금 이 오키나와 북쪽 동중국해, 즉 제주도 남쪽에서 훈련하고 있다. 오하이오 전략원잠. 여기에는 156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핵무기는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뭔가 아닌가?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극초장파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 2월 초에 저위력 핵탄두, 즉 5킬로톤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서태평양 페트롤을 돈다, 전략 초기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공개한 지 지금 뭐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 어딘가에 있겠죠. 네바다 함입니다. 이 네바다 함에는 핵미사일이 수십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두를 몇 개를 실은지 알 수는 없어요. 다 탄두 미사일에다가 탄두를 몇 개씩 꼽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수십 발의 핵탄두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명령을 하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또 김여정이가 뭐 발편잠이 어쩌고 하는데, 자, 그렇게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미국을 괴롭히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김정은이가 핵 맞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야, 너 말이야 에멘탈 치즈 많이 먹어서 포화지방에 뇌가 막혔냐? 생각이 잘 안 돼? 잊었나 본데 우리 외교 안보 라인 2016년 때 바로 그 인간들이야. 너 조심해, 죽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은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화염과 분노 이전에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끝나기 직전,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 시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탄핵 당하기 직전에, 저는 탄핵의 이유도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 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전쟁을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당시 정말 2016년대 얼마나 심각하게 모든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냐, 그리고 그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 안보 라인에서 중국과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그 전쟁 후에는 어떤 식으로 북한을 이익을 나눌 것이며 한국하고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공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그때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발편잠이니 뭐니 하고 한번 미국에다가 뭔가 간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간 보다가 정말 자기 간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김정은 그렇게 블러핑만 하지 말고 남자답게 제대로 한번 발편잠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김정은 보고 있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